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엔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추출입니다. 추출, extraction. 자, 이 추출에는 크게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복원 추출 나오는데요. 원래 상태로 돌이켜서 몇 개 이렇게 특정 개수를 선택하는 추출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원,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 요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n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경우의 수가 n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뽑았으면 n-1개가 되는데 그걸 도로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n개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뽑아낼 확률이 n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복원시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아낼 경우의 수가 n개예요. 이렇게 해서 쭉 n 곱하기 n 곱하기 n, 항상 우리가 뽑아내려는 대상은 n개가 유지되는 거죠. 복원 추출. 그럼 요거 계산하면 n의 r제곱, r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비복원 추출은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그냥 추출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복원시키지 않고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또 추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또 추출하고, 그럼 뭐예요? 즉 하나씩 차례대로 개수가 줄어들어가면서 알게 선택하는 추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뽑을 때 전체 개수는 n개가 있었지만 하나를 뽑아냈으면 그 다음은 n-1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n-1개가 돼요. 그럼 또 하나를 더 뽑아냈으니까 이번에 경우의 수는 n-2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쫙 전부 다 동시에 나타날 경우는 곱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에서 n의 마이너스 r 더하기 하나까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순열이었습니다. n permutation r,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 n permutation r은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가져갔어요? 예, 앞에 있는 n 팩토리얼 over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개의 공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10가지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복원 추출하면 두 번째 할 때는 10개에서 하나를 뽑아냈다가 다시 10개를 만드니까 다시 두 번째도 10개 중에서 또 하나를 추출하는 게 되고, 만약에 비복원 추출일 때는 하나를 빼버렸으니까 이번에는 9개에서 하나를 추출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앞에서 했던 문제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자 A, B, C, D, E, F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 앞에서 했었죠. 그때 우리는 풀이를 2가지를 다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복원하는 경우, 비복원하는 경우. 그래서 비복원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n permutation r로 풀었던 거고, 복원하는 경우는 n pi r로 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 요거는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죠. 다시 복원시켜서 6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또 선택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복원시켜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럼 3번 뽑아내면 뭐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 즉 6 파이 3. 그래서 암산하면 216개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순열하고 비복원 추출을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중복 순열하고 복원 추출하고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은 의미로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개가 완전히 순열과 비복원 요거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중복 순열과 복원 추출 요거에 다르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꼭 기억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 9번째 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 문제 한번 읽어보죠. 52장의 카드 한 패에서 예, 카드네요. 48장이면 화투일 텐데 이 세 장을 선택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어떤 경우? 복원 추출하는 경우.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 세 번째는 동시 추출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추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보라는 문제죠. 우리가 확률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전, 맨날 동전 앞면 뒷면 이거 갖고 우리가 이제 확률 따지고 앉았죠. 그 다음에 주사위 1번부터 6번 눈의 개수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몇 개, 까만 공이 몇 개, 꼭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는 동전 앞면 뒷면하고 주사위 6개 눈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것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확률 공부할 때마다 이 주사위, 동전 앞뒷면, 그 다음에 뭐 주머니 속에 까만 공 몇 개, 예, 그 다음에 카드, 이게 주로 잘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경우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이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예, 500원짜리 동전인 경우 여러분 앞면 뒷면 내기 한다면 앞면 쪽이 밑으로 간다 쪽에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접근하면 좀 편리하죠. 예, 그 이유는 과거 이제 스폰지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학이 그려져 있는 데는 500이라고 써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 그림이 있는 쪽이, 즉 앞면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500이라고 써 있는 뒷면이 위로 올라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담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거 갖고 내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복원 추출하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복원 추출 뭐예요? 이거는 52장에서 카드를 한 장 뽑고 다시 52장을 만들고 또 한 장 뽑고 다시 52장 만들고 또 한 장 뽑는 거, 요런 거죠. 즉 52가지 경우의 수가 3번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52 곱하기 52 곱하기 52, 그래서 암산하면 즉 5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암산하면 14만 608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죠. 예, 이때는 첫 번째는 52가지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비복원이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장이에요? 51이 남아요. 그래서 51에서 하나 뽑고, 또 비복원이니까 그 다음번엔 50개에서 하나 뽑고, 그러니까 52 곱하기 51 곱하기 50 요렇게 계산해야 돼요. 역시 암산하면 13만 2600이 되고요. 자, 동시 추출하는 경우를 볼까요? 예, 동시 추출한 경우는 동시에 n개를 추출합니다. 이건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순서에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순열의 개념이 아니라 조합, 컨비네이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컨비네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뒤에 가서 이제 무수히 나올 겁니다. 52 컨비네이션 3, 요거를 마치 행렬의 표시처럼 요렇게 썼죠. 요건 다시 쓰면 지금 표현한 것처럼 5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은 뒤에 가서 조합해서 다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축차 추출이라는 용어를 하나 비교해 둘 건데요. 한 개씩 차례대로 이산적으로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를 우리가 축차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가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 같은 것들이 여기 축차 추출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